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월가의 큰 손이 양자는 아직도 싸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오히려 A와 결합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원하게 되는 이런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는지, 시작되는지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AI와 결합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나온 뉴스이긴 한데 그래서 양자 컴퓨터 뭐 상용화 1개 넘는다, 초소형 칩 실온 대량 생산 시대 뭐 이런 이야기고요. 보다시피 뭐 머리카락 100보다 이제 100배 가느다란 광변조기를 개발했고 수백만 큐비트 제어기 열었다. 그다음에 뭐 CMOS 공정 활용의 상용화 용이 뭐 전력 소모 80배 절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억분의 1 오차도 줄였다. 뭐 보기만 해도 이 요약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엄청나게 대단한 뉴스라고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엄청 양자가 또 기대된다라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지금 27일에 나온 뉴스는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떤 이제 대학교의 연구 결과로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걸 확인 못했던 건데 이제 2025년 11월 그러니까 12월 11일에 나온 겁니다. 12월 11일에. 그래서 연구자들은 인간 머리카락 직경보다 거의 100배 작은 새로운 장치를 통해 양자 컴퓨터에 큰 진전을 이루었고요. 이 혁신적인 광학 위상 변조기는 수천 또는 수백만 큐비트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레이저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하여 훨씬 더 큰 양자 컴퓨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하는데 중요한 건 사실 이 얘네를 요약하면 지금 이게 뭐 생각보다 의미가 굉장히 큰 뉴스는 맞아요. 왜냐고 하면은 그전처럼 뭐 단순하게 양자 컴퓨터가 어떤 충실도를 뭐 더 이행했고 뭐 큐비트를 더 확장했고 해서 양자 컴퓨터가 좋아졌다 이게 아니라 이번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얘기하던 게 뭐냐, 양자 컴퓨터가 지금까지 안 되던 이유, 그 안 되던 이유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 병목 현상을 어떻게 깨부쉈는지 양자 컴퓨터의 기술의 방향성 전환이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최대 상용화 난제가 있죠.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이 확장성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해결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양자 컴퓨터가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3대 한계라고 하는 게 확장성과 그다음에 극전 환경이 필수다 보니까 이제 냉각 장치라든지 아니면 제어 장치 이런 것들. 그래서 큐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필요한 제어 장치도 급증하고요. 이게 극전 환경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이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증가함에 따른 이런 열을 잡기 위한 냉각도 필요하죠. 극전 환경이 필요하지 않는 양자 기술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면서 이런 전력이라든지 배선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확장성도 지금 잡는 게 문제다라는 게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다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냉각 부분, 이 극전 환경이라고 표현해 이제 냉각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냉각 부분도 어느 정도는 최소화시켰다라고 보시면 좋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번 연구 결과의 발표가 양자 컴퓨터가 이제 실용화되려면은 이제 수백만 개의 큐비트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데 이번에 개발된 칩은 초당 수십억 번 진동하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레이저광을 10억분의 1 단위로도 단위의 정밀도로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구 결과의 가장 큰 게 뭐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확장성이 이번에 확인됐다. 확장성을 가능케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이게 중요해요. 확장성과 함께 이번에 표현되는 게 COMS라고 해서 상용 금속 산화물 반도체 공정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CMO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뭐 특정 회로 패턴의 실리콘 표면에 형성하는 과정이고 뭐 이런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 어쨌든 이 공정을 활용함으로써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뭘 하게 되었다? 기존보다 전력 소모를 80배나 낮추고 발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혁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발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좁은 면적의 수많은 제어 채널을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냉각을 해결한 건 아니지만 광학 기반 제어로서 지금 아까 얘기했죠. 광학 기반을 제어함으로써 이 열 유입이 애초에 낮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장치의 이런 전력 소모도 줄어드니까 당연히 열 발생도 낮아져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냉각 시스템을 더 확장하지 않는다더라도 기존의 냉각의 부담을 줄여버리면서 기본의 냉각 시스템을 가지고서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뭐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 양자처럼 어떤 큐비트가 늘었다, 뭐 온도를 조금 낮췄다, 뭐 이런 단발성 뉴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양자 컴퓨터가 발표했을 때 이런 충실도, 이행도 이런 것들이 확장성과 함께 뭐 이 증명되면서 뭐 하루 이틀 오르고 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다? 바로 이 제어 인프라의 혁신 변화라는 거예요. 인프라의 혁신 변화. 이번에 사용된 게 뭐다? 반도체 공정의 장비를 사용하고 미세한 칩으로 만들고 이런 인프라의 혁신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결국에 이런 전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이런 인프라 부분도 그런 게 이제 AI도 그렇지만 이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이제 여러분들 아는 구글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AI 인프라에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특히나 어디 부분? 전력적인 부분. 전력적인 부분인데 이게 왜 이번 이 인프라의 변화가 중요하느냐? 아까 이제 양자 컴퓨터는 뭐 한다 했어요? 애초에 전력의 이 발생량을 그렇죠. 전력의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했죠. 반도체 공정을 활용해서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고요. 오픈 AI와 엔비디아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AI에 있어서 이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전력 부족 현상을 뭐 한다?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공정에 이제 인프라를 확장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걸 끌어온다고 해서 모든 게 충당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쪽만으로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AI의 지금 전력 인프라 방향성과 양자 컴퓨터의 이번 이 인프라 방향성이 결합을 했을 때 오히려 뭐가 나오는 형상이다.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형상이란 거예요, 형상. 근데 이거 지금까지는 뭐였다? 지금까지는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도 둘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양자의 전력 제어가 반도체 쪽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AI와 지금 뭐다? 양자가 점점 인프라적인 부분으로서 결합 가능해지는 조건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즉 AI 데이터 센터에 양자 하드웨어를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처음으로 기술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뉴스가 뭐 엄청 대단하지 않을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번 뉴스를 까놓고 보면 뭐다? AI와 양자의 결합이 보다 더 빨라지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게 결국에 순수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AI 양자로서 돌린다고 했잖아요. 결합을. 그래서 AI 양자 이런 결합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순수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도 보다 앞당기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또 얘기한 게 오늘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양자 컴퓨팅은 주식 시장의 다음 대형 기술 투자이며 이 주식들은 여전히 싸다라고 하는데 이 다우존스가 제공했다라고 하고 이 찰리 가르시아가 작성했다고 하죠. 이 찰리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뭐 월가의 큰손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정확히는 그쪽 계 인물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정확히는 이제 R360의 창립자로서 이제 미국의 기업가이자 투자자이자 네트워킹 전략가로서 얘가 애초에 뭐 한다? 큰 손의 자본의 시각을 모아서 말하는 허브 역할이라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다? 양자 주식이 5년 전 AI가 있던 위치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가 지금 엔비디아, 뭐 구글, 뭐 여러분 좋아하는 다양한 뭐 기업들, 팔란티어라든지 뭐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오라클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너무 높잖아요. 근데 5년 전에 살 거야 하면 누구나 다 산다 하잖아요. 그런 거죠. 양자도 이제 5년, 최소 5년 뒤를 본다라고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야, 내가 이때 이걸 샀구나. 수천 퍼센트 올라가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양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아까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뭐다? AI는 결국 양자 발전을 가속화할 거고요. 양자는 뭐다? AI를 가속화한다. 이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이제 자체적인 산업혁명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이번 연구 결과였다. 그래서 물리학,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칩이 중요한 이유는 계산 방식이 아니라 산업용 제조 방식, 맞춤형 물리시험보다는 반도체 제조에 더 가까운 제조 방식 때문인데 이번 연구 결과가 산업용으로서 제조 방식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보다 더 긍정적인 이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또 26년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계좌 불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국내 주식도 진행하고 해외 주식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따라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